등산화 끈을 풀면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따라 북한산 정상까지 가는 길이 유난히 힘들었어요. 62세,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정혜 언니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등산 동호회 막내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버스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제 눈앞에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윤미숙,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정혜 씨, 벌써 돌아왔어요? 미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쇼핑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백설기였습니다. 내가 백설기 좋아한다고 해서 사왔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백설기를 싫어합니다. 소화도 안 되고 목에 걸리는 느낌이 싫어서 평생 먹지 않았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종현 오빠, 그럼 또 연락할게. 미숙이 남편에게 말하며 나갔습니다. 종현 오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제가 나간 게 아침 8시, 지금은 오후 4시. 8시간 동안 이 집에서 단둘이 뭘 했던 걸까요? 윤미숙이 왜 우리 집에 8시간이나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8시간 아니야. 이 시간이라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너 망상하지 마. 아무것도 없어. 동창 만난 게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망상이라고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백설기는요? 왜 내가 좋아한다고 했어요? 깜빡했어. 미안. 35년 살았으면 그런 것도 잊을 수 있지. 남편은 재킷을 걸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저는 손에 든 백설기를 내려다봤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돌아와 사과도 설명도 없이 TV만 봤어요. 이야기 좀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 동창이 잠깐 온 거야. 왜 집에 온 거예요? 근처에 왔다니까. 무슨 일로요? 그냥.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냥 근처에 와서 8시간이나 있었어요? 8시간 아니라니까. 당신 왜 이래? 왜 자꾸 8시간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 지금 나를 범죄자 취조하는 거야?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뭘 더 어쩌라고. 동창 만난 게 죄야? 난 자. 쾅. 방문이 닫혔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1988년 5월 결혼 사진이 나왔습니다. 26살의 저와 28살의 남편.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제가 은행원으로 생활비를 벌었어요. 합격한 후 아들 둘을 낳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어머니 치매 걸렸을 때는 3년 동안 집에서 간병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자는 남편의 말을 거절하고요. 승진할 때마다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해 며칠 전부터 장보고 하루 종일 요리했어요. 아들들 등록금 마련하려고 마트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남편 자존심 상할까봐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부모님도 오빠도 모두 돌아가시고 제게 남은 가족은 남편과 아들들 뿐인데 그 남편이 저를 망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35년은 무엇이었을까요? 일요일 저녁 저는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며느리 수진이와 작은아들 민호는 며느리 지은이와 함께 왔어요. 식사 후 저는 금요일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등산 갔다 와서 본 윤미숙, 백설기, 남편의 반응. 다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동창이 온 거. 엄마가 오해하시는 거 아닐까요? 증거가 있어요? 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증거를 찾으라고. 엄마가 돈 때문에 참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현실을 생각하자는 거지. 형제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들이 나와 상황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냉장고로 가서 백설기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 윤미숙이 사온 거야. 내가 좋아한다고. 어머님이 떡 싫어하시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치?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그걸 몰랐을까?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런 거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민호야, 가족이 깨진다고. 가족이 이미 깨졌어.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망상한다고 했어. 35년을 살았는데.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나는 뭐야? 35년 동안 뭐 한 거야?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생활비 벌었어. 아이들 키우느라 밤잠 못 잤어. 시어머니 치매 걸렸을 때 3년 동안 간병했어. 너희 등록금 마련하려고 마트에서 계산대 알바했어. 아버지한테는 말 안 했어. 자존심 상할까봐. 아들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알바요? 그래. 35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뭐야? 나는 뭐야? 엄마, 소주 드릴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평생 술을 거의 안 마셨지만 그날은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35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망상이라고 해?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35년 동안 참았던 게 다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끔찍한 숙취로 눈을 떴습니다. 부엌에 며느리가 놓고 간 숙취약을 먹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손을 움직이면 생각이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다 남편 서재로 갔습니다. 먼지를 닦으려고 책상을 정리하는데 서류 사이에서 영수증이 눈에 띄었습니다. 꽃집 영수증 10만 원 2주 전. 저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일도 아니고 결혼 기념일도 아니었어요. 그럼 이 꽃은 누구한테 준 걸까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 사이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종현 오빠, 어제 꽃 너무 예뻤어요. 고마워요. 오빠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우리 곧 또 만나요. 마이너스 미숙.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뒤졌습니다. 더 많은 영수증들이 나왔어요. 레스토랑, 카페, 호텔. 호텔? 저는 호텔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6개월 전 서울 한복판 특급 호텔 1박. 그날 남편은 지방 출장 간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편지, 오래된 편지. 종이가 누렇게 바랜. 날짜를 보니 10년 전이었습니다. 종현 오빠, 오랜만이에요. 동창회에서 오빠를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오빠를 좋아했었어요.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미숙. 10년. 10년 동안 남편은 윤미숙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손자들 돌보고 있을 때 저는 편지들과 영수증들을 모아 거실로 나와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10년 동안의 증거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테이블 위에 편지들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찾은 거야? 서재에 있었어요. 왜 남의 서재를 뒤져? 35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남의 서재예요? 저는 편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윤미숙이 보낸 거죠? 10년 전부터? 네. 그건 당신 10년 동안 바람 피운 거예요? 바람이 아니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뭔데요? 그냥 친구 사이야. 저는 호텔 영수증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혼자 호텔 간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10년 동안 바람 피우고 미안하다고. 변명 안 할게. 왜요? 왜 그랬어요? 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냥 미숙이를 만나는 게 좋았어.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요? 나는 당신한테 뭐예요? 사흘 후 민수와 민호가 다시 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서재에. 민수가 서재로 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과 민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정혜야, 나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요? 10년 동안 바람 피우고 용서해달라고요?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혼하실 거예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남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혼 안 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럼 왜 바람 피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미숙이가 나를 필요로 했어. 미숙이는 혼자였어. 이혼하고 혼자 살았어. 외로워했어. 그래서 바람 피운 거예요? 바람이 아니야. 그냥 위로해 준 거야. 호텔 가서 위로해 줬어요?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이혼해요. 안 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왜요? 당신은 윤미숙이 있잖아요. 미숙이는 이제 만나지 않을게. 믿을 수 없어요. 35년을 속였는데 어떻게 믿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무릎 꿇지 마세요. 보기 싫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윤미숙을 만나야겠다고. 남편 핸드폰에서 주소를 찾아 강남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12층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박종현 씨 부인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올라오세요. 문이 열리고 미숙이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에 앉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남의 남편을 빼앗으려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숙이 웃었습니다. 빼앗았다니요. 종현 오빠는 원래 제 거였어요. 고등학교 때 종현 오빠는 저를 좋아했어요. 우리는 원래 사귀었어야 했어요. 근데 오빠가 대학 가면서 연락이 끊겼죠. 10년 전 동창회에서 오빠를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알았죠. 우리는 아직도 서로를 좋아한다는 걸. 내 남편이에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라고요. 알아요. 그래서 미안해요. 하지만 사랑에는 순서가 없잖아요. 내가 먼저 종현 오빠를 사랑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짝사랑한 게 사랑이에요? 짝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 좋아했어요. 그래도 결혼은 제가 했어요. 남편이 저를 선택했어요. 미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빠는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예요. 주변에서 선 보라고 해서. 결혼하라고 해서. 미숙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혜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정혜 씨는 종현 오빠를 사랑해요? 35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사랑해요? 35년을 함께 산 게 사랑 아니에요? 그건 의무예요. 사랑이 아니라. 정혜 씨는 의무감으로 종현 오빠를 돌본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종현 오빠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악, 취미, 꿈. 알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르죠? 저는 알아요. 종현 오빠는 클래식을 좋아해요. 특히 베토벤. 등산도 좋아하고요. 독서도 좋아해요. 꿈은 책을 쓰는 거예요. 정혜 씨는 35년 동안 종현 오빠 옆에 있었지만 오빠를 몰랐어요. 저는 10년밖에 안 됐지만 오빠를 알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남편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의무였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클래식 좋아해요? 베토벤? 남편이 놀랐습니다. 응, 좋아해. 어떻게 알았어? 윤미숙한테 들었어요.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35년 동안 몰랐습니다. 책 쓰고 싶어 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윤미숙한테 들었어요.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당신은 늘 바빴잖아.
집안일에 아이들에. 나한테 관심 없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관심 없었다고요? 응. 당신은 나를 돌보기만 했어. 내가 뭘 생각하는지, 뭘 느끼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나도 알아. 근데 우리는 서로를 몰랐던 것 같아.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나도 알아. 근데 왜 바람 피웠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로웠어. 집에 있어도 외로웠어. 나도 외로웠어요. 당신 옆에 있어도.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 외로웠던 부부. 이제 어떻게 하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조론이요. 조론? 네. 같은 집에 살되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요.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요. 가족이라는 이름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부가 아니에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 정혜야. 35년을 살았는데 서로를 몰랐어요. 이제라도 각자 살아야죠. 이혼은 안 할게요. 아이들 생각해서. 근데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말로 남편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방도 따로, 밥도 따로, 외출도 따로. 남편은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등산 동호회에 더 열심히 나갔어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정혜 언니 요즘 밝아 보여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뭔가 달라졌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느 날 냉장고에서 백설기를 발견했습니다. 한 달 전 윤미숙이 가져온 그 백설기. 이미 상해서 버려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백설기를 들고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백설기와 함께 35년의 무게도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등산화를 신었습니다. 오늘도 북한산에 갈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62세에 시작하는 제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언제 시작하든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이제는 저를 위해 사는 거라는 걸. 저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어요. 새로운 시작. 이제부터 저는 제 인생을 살 겁니다.